인간의 탈을 쓰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죠. 한 놈이 고문하고 때리고. 서울대, 연대고대, 내 상고 출신, 고졸 기출지도 않아. 저한테 죽인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 변호인. 관람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멋지다.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편한 인생 네 발로 잡아 창기다. 고문으로 조작된 비극적인 사건.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법정 투쟁을 시작한 변호사의 이야기. 대한민국 주권. 그걸 직접 듣고 눈으로 상처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정의를 위해서라도 나는 이래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일반 사건 접수하는 걸 별로 안 맡았어요. 오로지 그 사건에만 매달린 거예요. 평범했던 22명의 청년에게 찍힌 전과자의 낙인.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역사가 전부 인정한 것조차도 송두리째 다 부인하는, 그러면 안 되죠. 정말 그거는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인간의 탈을 쓰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죠. 1981년 7월 부산의 대공분실에서 만들어진 불임 사건의 진실, 뉴스맨이 추적했습니다. 지난 1월 4일 부산의 한 극장. 문재인 의원이 지인들과 함께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영화 변호인을 보기 위해서였는데요. 불임 사건은 1981년도에 일어났으니까 33년 전의 일입니다. 까마득한 옛날 일이죠. 33년 전의 사건이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좀 달라졌습니까? 또 안녕들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진호 변호하겠다고. 개봉한 지 32일 만에 1000만 관객이 선택한 변호인. 한국 영화로는 9번째 기록입니다. 포기 안 합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약간 좋은 것 같긴 해요. 이제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굉장히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지금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변호사가 해도 되나? 그게 포인트입니다. 돈 없고 백 없고 학벌도 없는 변호사 송우사. 그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합니다. 얼마 전에 집사하고 땅 살 때 변호사입니다. 집사하고 땅 살 때 인자 변호사입니다. 문제 자식이 어디 남의 전밥에서 찌라시 돌려? 아닙니다. 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송우승이라 합니다. 이거 한 장 받아 있어. 돈밖에 모르던 변호사가 돈 안 되는 한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송우석의 운명을 바꾼 사건. 그것은 바로 억울하게 전과자 신세가 된 청년들의 변호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후에 발생한 불임 사건. 각자 다른 일을 하던 22명의 청년들이 모인 곳은 부산의 대공분실이었습니다. 어느새 중년이 된 그들. 그러나 또렷이 남아있는 그날의 기억. 33년 전 벌어진 역사의 거짓을 밝히기 위해 다시 세상에 나온 불임 사건의 피해자들. 그들이 맨 처음 찾은 곳은 대공분실이 있던 자리입니다. 저기는 70년도 있었대. 저 건물은 국일빌딩이라 유명하거든. 여기는 요 건물. 오래된 건물이. 여기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 그러니까 저기가 담벼락이니까 건물이 있다면 이쪽 여기죠. 나는 내 방은 창문이 없었는데 내가 처음에 딱 잡혀갔을 때 창이 하나 있었어요. 내 방에는 옆으로.
근데 거기가 바로 옆에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철길이 차 지나가는 소리가 늘 옆으로 났거든요. 옆에 있어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대공분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겪었던 일은 마치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처음에 나는 집으로 가는 길에 경찰들이 이렇게 연행해가지고 수건 딱 눈 가리고 택시에 태웠거든요.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수건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냥 몽둥이 몇 개가 때리고 발로 차고 밟고 마는데 정신이 없대요. 너 맞아본 그래 맞아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 곡괭이 자루 있잖아요. 1m짜리 그 끝이 좀 이렇게 뼈 조각이 생긴 그걸 가지고 뭐 사정없이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너 신봉하는 게 뭐지? 처음 일성이 나 민주주의 신봉하는데 뭐 민주주의 뭐 사정없이 뭐 머리고 어깨고 사정없이 때렸어요. 고문의 목적은 자백이었습니다. 조사하던 경찰은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라며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둘렀다는데요. 김일성한테 지령받았지 나오고 김대중 언제 만났어? 김대중이 누가지? 김대중 얼굴도 한 번 못 봤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면서 막 좁혀니까 아 얘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구나를 그때 가서 이제 알은 거죠. 40여일간 불법으로 감금당했던 피해자들.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고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살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보여주더라고. 그냥 뭐 이대로 써라. 니 뭐 이제 더 이상 뭐 니 그거 해봐야 소용도 없고 니도 뭐 인정하고 그냥 인정할 거 인정하고 막 끝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도 맞아가지고 이제 뭐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고맙더라고요. 이제 어째 보면 갖다 주는 게. 이미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던 상황.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이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자술서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겁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피해자들.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증거로 검찰에서 제시한 또 다른 증거가 있었는데요. 바로 책이었습니다. 이게 불온도서란 말이지. 역사란 무엇인가, 전환시대의 논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 현재 교양소로 손꼽히는 책들이 당시에는 불온서적으로 금기 대상이었습니다. 책의 내용이 전혀 불온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공산주의 뭐 이런 무슨 혁명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런 책들도 전부 다 하여튼 다 불온서적으로 몰고 그걸 읽은 것 자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 몰았죠. 그 사람들이 사실 뭐 형사들이고 검사들이고 다 무식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책을 읽어보지도 안 하고 무조건 불온서적이다, 사회주의 서적이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불온서적이라고는 하지만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읽혔던 책들. 당시 일반 서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 이제 경제학과나 이런 데서 그 교재로 쓰고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갖고 있으면 무조건 불온서적. 많은 대학생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만 처벌의 대상이 된 걸까요? 그 이유는 피해자들이 과거에 벌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부마항쟁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조사를 한참 하고 있다가 박정희가 죽는 바람에 조사를 못하고 대부분을 다 풀어줬거든요. 그래 이제 그때 잡아놨던 사람, 이제 요런 사람들을 이제 예비금속을 한 거예요. 예비금속을. 그래 이제 예비금속을 해서 이것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잡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엮어 넣어야 되고, 엮어 넣으려니까 핑계가 되는 게 이제 모여 앉아서 얘기한 거하고 책 읽은 거 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전력이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빌미가 되는 겁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한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저한테 죽인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요. 상고 출신의 고시생. 사법고시에 붙기 전에는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릴 만큼 가난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
가난에서는 벗어났지만 과거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는데요. 변론을 한다든지 재판을 할 때마다 판사들이 중간중간 차단시키더라고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깔보는 거죠. 고졸밖에 안 된 게 어쩌다가 판사 됐는데, 고시 됐는데 무슨 그 필요 이상의 그 말을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중단시키지요. 제지하는 거지요. 부동산 특이 있지요. 세법 변호사로 한창 잘 나가던 그때 맡게 된 불임 사건.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이 사건에 열정을 쏟아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는 눈빛이 그랬어요. 참 젊은 치기로 까불다가 들어온 인간들 변론할 사람도 없다니까 뭐 그 정도는 내 해주지 이런 정도로 아주 막 그냥 뭐 쉽게 생각하고 한 것 같더라고. 맞았나? 피해자들의 몸에서 고문 흔적을 발견한 뒤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다니는 놈들이 왜 공부를 안 하고 대모만 하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인데, 면회를 갔다가 불임사건 피고인 면회를 갔다가 한번 갔다 왔었어요. 그 착한 심성이 변해버렸어요. 180도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 후 열정적으로 사건에 매달린 고 노무현 변호사. 때로는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되게 불안했어요. 저러다가 진짜 변호사가 우리 형을 좀 작게 받게 해줘야 되는데 지가 거의 공범 수준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진짜 3년 받을 거 5년 받고 5년 받을 거 10년 받는 거 아이가.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가 하면 노무현이가 내를 변론을 해가지고 장상우이가 순서가 더 앞에인데 장상우이 나가고 노무현이가 변호해 나는 이제 뭐 나갔다 이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2심에서 박재봉 초반엔 불안했지만 갈수록 신뢰할 수 있었던 고 노무현 변호사.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그를 떠올리면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앞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 하려면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 이 얘기만 하면 울어요. 내가 나도 지금 눈물이 팍 날라는데 우리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힘들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영화를 탁 보면서 야, 인간 노무현이 우리 사건 때문에 진짜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탁 하게 되는 게, 저 돈 잘 벌고 잘 나가던 사람이 그런 결단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이제 가슴에 팍 오는 거예요. 미안하대요. 이제 그 사람은 없고 그걸 이제 지금은 살아 깨달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우리가 철이 없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우리가 정당하니까 우리 대의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대의 그런 인간적 고뇌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봤다는 거. 전 내가 인간이 될 텐데. 자 한잔 합시다. 아 참. 나 이 얘기만 하면 울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한 게 두고두고 후회된다고 합니다. 불임 사건을 맡으면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시위 현장을 쫓아다녔습니다. 각 경찰서 사복경찰관들이 그렇게 일 아닙니까? 저 인간이 가면서 끝내 버티더라고. 이를 안 물고. 독종이죠. 그거는 독종이라기보다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 지렛한 그 연막 그 냄새 못 맞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막 몸을 갖다가 쌀이 도망가는데 따뜻하게 있는 거 보세요. 넘치는 패기와 열정으로 덤벼들었던 불임 사건. 하지만 재판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피해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983년 그들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납니다.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몇 마디 말들을
얼기설기 열검해가지고 다 간첩으로 만들어서 그걸 또 언론에 펑 터트려가지고 국민들의 안보 심리를 자극해서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 5060 정권에서의 일들이었고요. 5공화국, 6공화국 시절 어두운 시대를 지탱하던 국가보안법의 그림자에 갇힌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1982년 9명의 교사가 모여 시를 낭송하다가 붙잡혀갔습니다. 시를 쓴 작가가 월북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1980년에는 딸의 100일 잔치가 반국가단체의 모임으로 둔갑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단체 이름도 딸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평범한 어부가 일본 조총련의 사주를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누명을 쓴 적도 있는데요. 뉴스맨은 어렵사리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기 물고문 자만제는 고문 통닭 고문 그 고문 종류 나오는 거 그 고문 다 받았습니다. 너 같은 주기도 글 몇 자면 끝난다는 소리도 수없이 했고 밤에도 공포 못 가가지고 연구달에 빠져 죽인다 몇 번 끌고 나가기도 하기도 시도도 하고 가족들 전부 다 없앤다는 이런 말도 했고 그냥 말 다 못합니다. 2심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복역했던 신귀영 씨. 29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응어리가 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고문했던 경찰의 태도 때문이었는데요. 법정에 나와서 대한민국 법이 어떻고 저도 아주 적방하장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아사코 생각을 하곤 했다. 결혼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신귀영 씨를 고문했던 경찰이 불임 사건을 담당한 바로 그 경찰이었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곽도원이 뭔가 지가 지 신념을 차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잖아요. 그런 어투 이런 거는 그 환경감독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이런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이 정당하고 우리나라는 이게 필요하다. 우리 앞에서는 대단히 자신감 있게 소리 지르고 그런 거죠. 요거는 주로 다 이제 그 얘기예요. 30년 만에 새로운 법적 공방을 시작한 불임 사건의 피해자들. 그 다 이제 이번 우리 재심을 위죠. 그들은 먼저 피해자들을 고문했던 경찰을 고소했습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만 한다면 우리는 고소를 취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공공연하게. 그랬는데 그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죠. 피해자들이 원했던 것은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묵묵부답인 걸까요? 출근 자주 안 하세요? 가끔가다 하고 싶어요. 오늘 출근 안 했어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불임 사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검찰 담당자. 뉴스맨이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심판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도 황당하잖아요. 제가 공안검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협박을 받은 건 딱 그때뿐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영화를 통해서 고문당했다고 그러고 나를 악질 검사니 이러면은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도 이해가 안 되지. 오히려 영화 변호인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당시 담당 검사. 노무현 정부 때 아니 자기네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도 못하던 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이거 영화라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를테면은 대국민 선전선동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조작 왜곡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실을 손바닥 가지고 하늘을 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비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지가 당당하고 지가 애국자였으면 떳떳하게 했다라고 하고 그게 그 시대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비겁하고 거짓말을 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한 거는 했다 하고 거짓말 안 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래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모르지. 이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33년 전에 쓰인 전과자의 올가미를 벗기 위해
법적으로 싸워볼 생각입니다. 골목으로 들어왔다 하거든. 당시에 국가보안법 위반의 유죄로 인정함에 그 채택됐던 증거들이 사법경찰관이 영장도 없이 사람들을 불법 구금했고 그 과정에서 고문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그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변호인으로 되살아난 33년 전의 진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불임 사건. 재심 결과가 나는 2월 1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맨은 사건 사고의 뒷이야기, 고발, 흥미있는 이야기 등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